안녕하세요 여러분. 암스테르담에 사는 혜림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극복했던 방법과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제 최근 삶에 있어서 있었던 이벤트 중에서는 가장 충격적이었고 소름 돋는 일이었거든요. 거기에 정말 빠져있을 때는, 그 안에 갇혀있을 때는 아무리 누군가 나를 말려도 저는 그 상황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깨닫고 나면 정말 화들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뭐였지? 근데 그런 일이 제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 31번 그 슈퍼 전파자님 퇴원하셨나요, 지금? 그분이 신천지 환자를 신자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한 번 됐었잖아요. 신천지라는 종교에 대해서. 저도 다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떤 한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흐르고 흘러서 저의 경험이었던 그 가스라이팅으로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클릭이 조금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출발점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누구나 정신적으로 한 번씩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약해지는 시기를 겪는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이 항상 단단하고 강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약해져 있는 틈을 파고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조직들이 나의 삶에 이렇게 파고들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에 대해 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스라이팅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가스라이팅은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이렇게만 들으면 섬뜩하기도 하고 파국으로 몰다고 하니 나의 일상과는 더 멀리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바로 제 경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아주 나에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다가와서 이 사람만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걸 계속 믿게 만들면서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데 이상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 항상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고 뭔가 내가 항상 그 사람에게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항상 혼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항상 상처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반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정도가 있겠지만 항상 뭔가 내가 이 상대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사람? 저는 거기가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 물론 뭐 잘못할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뭔가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딱 그랬어요. 이상하게 아주 친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그를 상처 주는 사람이고 항상 내가 뭘 잘 모르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저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줘서 저처럼 되게 자기 반성을 잘하고 공감력이 강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금방 믿고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해줘요.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경고나
충고나 조언을 해줬는데 이미 그 관계 자체가 남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말 특별해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한은 주변의 어떤 그런 충고나 조언들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우리만의 뭔가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몇 번의 신호들은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아무런 신호 없이 그냥 이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건 아니고 저도 계속 이런 의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항상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똑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1차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막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진짜 나쁘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주변 저의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친구들은 뭐야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해? 그 사람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줌으로써 웨이크업 콜이라고 하죠. 웨이크업 콜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당시 저의 이제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상태였고 누구나 사람이 자기의 정신이 약해지고 자기의 마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의 기둥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주변에서 그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제가 기둥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관계가 아주 소중하다고 중요한 관계라고 믿게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안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친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직장 상사 그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그 타겟이 잘 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하고 초자, 그러니까 슈퍼에고가 강한 사람들, 자책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해요. 근데 제가 딱 그 전형이거든요. 저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는 편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초자 슈퍼에고가 항상 제 머리 뒤 어딘가에 있으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혼을 내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공감 능력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서 오히려 더 그런 타겟이 되고 더 잘 당했던 거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이불킥도 하고 그러지만 장장 제가 이걸 빠져나온 데는 2년이라는 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빠져나온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됐다고. 정말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었다고. 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의 그런 웨이크업 콜들이 있었죠. 주변 친구들도 그거는 진짜 이상한데? 그건 정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정말 결정적인 웨이크업 콜은 저에게 이제 이 말을 해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똑같은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인데 그 사람한테만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 순간을 딱 깨달은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 신호가 왔어요.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아니다.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저한테 했더라면 저는 분명 길길이 날뛰고 막 화를 내고 아니면 분노하고 인연을 끊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대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유달리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에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진짜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뭔가가. 그러고 나서 점점 저와 그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키게 됐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빠져나오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너무 크고 중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간일까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존재여야만 할까요? 그 사람의 존재는 제 인생에서의 주변인이에요. 정말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지? 라는 현타가 옵니다. 저도 그런 현타의 순간이 왔죠.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저희는 선과 악이 완전 칼같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인간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흑백이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과 악이 뚜렷하게 나뉘었는데 크고 보니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완벽하지가 않고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스라이팅을 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악인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제 나름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못하고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그 말이 계기가 돼서 제가 약간 이 관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조종해서 본인의 뜻대로 하려고 마니퓰레이트 하고 그러는 거 진짜 별로예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정말 저의 분노가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저처럼 겪으신 분들, 그리고 빠져나오게 된 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자책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책을 하면서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 나는 정말 왜 그런 한심한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받았을까? 왜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고 또 나를 탓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불킥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게 나에 대한 분노와 그 혐오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한심했던 과거에 대해서. 근데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고, 그 정신이 약해져 있을 때는 보통 건강한 정신 상태일 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면 한없이 약한 존재인 것 같거든요. 물론 아주 강한 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마음일 때 내가 했던 어떤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고 한심하게 당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해먹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괜히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동서남북 어느 방향인지 아시나요? 거기를 보면서 정말 빅엿을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불킥을 하는 그 발의 힘과 그리고 내 마음의 그 분노의 에너지를 나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바꾸는 게 나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정말 나를 강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에너지로 바꿔서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힘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도 아니고 그건 바로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이제는 정말 스스로 아주 단단한 기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고 누구에게나 정신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 금방 빠져들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심취하기도 하고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쁜 거지 그걸 당하는 사람이 자책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저도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고 제 삶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이벤트였고 가장 생생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혹시라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셨는데 뭔가 긴가민가 하셨다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고 끊임없는 나에 대한 자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도 마세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을 만드는 에너지로 바꿔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무리 나한테 누가 와서 그런 수작질을 하려고 해도 절대 내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